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음식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꼭 필요한 영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음식은 우리 몸을 살찌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며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특히 에너지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으면 비만으로 이어져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올바른 식습관과 체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좋은 음식에 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느 것이 맞는 정보인지에 대한 분간이 어려워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식습관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식습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잡곡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한 숟가락 정도의 견과류, 생선이나 계란 같은 좋은 단백질 등을 매일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몸의 20-30%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 성분이자 필수 영양소로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일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 양만큼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양질의 단백질이란 붉은 육류보다는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선과 계란, 수육의 살코기, 두부나 콩류 등을 말하며 직화로 굽거나 기름에 튀긴 것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화되고 잦은 피로감이 발생되므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1g으로 체중이 60kg이면 매일 최소 60g 이상의 단백질을 먹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사탕, 초콜릿, 주스, 콜라, 빵, 떡, 면, 과자 또는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은 건강에 이로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단순 탄수화물만 남아 있으므로 빠르고 쉽게 소화 흡수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음식이 흡수되면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여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배와 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반복될수록 췌장의 과부하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로 발병할 수 있으며 내장 지방으로 인해 복부 비만과 지방간이 생기고 당 독성으로 인해 장기의 만성염수증과 노화가 촉진됩니다. 탄수화물은 뇌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필수 영양소이므로 몸에 해로운 정제 탄수화물은 멀리하고 잡곡밥이나 통고물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야 소화도 천천히 되고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과일도 주스로 갈아 마시면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몸에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주스보단 생과일로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나쁜 지방을 배제하고 좋은 지방을 자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지방이란 식물성 기름, 견과류,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을 말하며 좋은 지방은 우리 몸 전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생선이나 해산물을 자주 먹고 출출할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으며 음식을 조리하거나 샐러드를 먹을 때는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반면 액체 상태의 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여 만든 트랜스 지방은
지방 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우며 주로 빵, 케이크, 피자, 햄버거, 치킨, 돈가스, 전, 튀김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므로 비만해지기 쉬우며 세포막도 딱딱해지고 혈관벽까지 좁게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삼겹살 비계나 소고기 마블링 등에 많이 들어있는 지방으로 트랜스 지방과 유사하게 몸에 해롭게 작용하므로 고기를 먹을 때는 포화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넷째,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은 수박처럼 물렁하고 당도가 높은 것은 가급적 적게 먹고 블루베리처럼 색이 짙고 단단한 것 위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스로 간 음식이나 곶감처럼 말린 것은 당분만 높고 몸에 해로움으로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빨강의 토마토, 노랑의 당근, 보라의 블루베리, 초록의 상추, 흰색의 양파처럼 매일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신선식품을 다양한 색깔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은 색깔마다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고 이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이므로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노화 방지, 항암 효과, 동맥 경화 개선에 효과가 있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도 풍부하며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매일 다양한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챙겨 먹기란 쉽지 않으므로 신선식품을 못 먹을 경우 가성비와 접근성 면에서 뛰어난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섭취하길 권합니다. 다섯째, 물은 자주 마시고 음료수는 가려 마셔야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 성분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씻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물은 낮에 자주 마실수록 건강에 좋지만 탄산수는 치아를 강하게 부식시키므로 해롭습니다. 특히 콜라, 사이다, 주스, 시럽 같은 단맛만 있고 영양분은 없는 액상으로 된 단순당을 피하고 고농도로 농축된 즙 형태의 홍삼, 한약, 녹즙, 과일즙 등도 간에 부담을 주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커피는 로스팅을 약하게 할수록 갈색과 신맛이 강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은 풍부해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유익합니다. 하지만 로스팅을 많이 한 커피는 검은색과 쓴맛이 강하며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증가되므로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가급적 하루 2잔 이하로 오전 중에 마셔야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커피는 중성지방 성분이 많으므로 종이 필터로 중성지방을 걸러주는 드립 커피가 좋으며 당분이 많은 커피는 몸에 해로움으로 가급적 삼가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나트륨을 줄이고 최대한 싱겁게 먹어야 합니다. 소금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간장, 된장, 고추장, 양념, 밑반찬, 김치, 국, 찌개, 탕, 조림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학습과 인지 능력이 감소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위점막을 손상시켜 위염과 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몸을 붓게 하고 복부 비만과 지방간을 만들며 칼슘 흡수를 저해하여 골다공증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과잉이므로 식사할 때마다 최대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걸 도와주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등 평소 녹색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뜨거운 찌개나 국물 요리는 나트륨뿐 아니라 고열로 인해 식도와 위 부위에 강한 자극을 주어 발암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짜고 뜨거운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가급적 싱겁고 미지근하게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째, 발암물질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위해한 1군 발암물질에는 술, 담배, 미세먼지, 햄, 소시지, 탄 음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술은 칼로리가 높아 많이 마시면 비만해지기 쉬우며 모든 세포에 강력한 독소로 작용하여 노화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간암, 위암, 식도암 등을 직접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신경세포에 작용해 두통과 기억력 저하 및 심할 경우 의식불명까지 일으키므로 하루 한 잔의 음주도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담배는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주요 인자로 혈관의 탄력성을 저하하고 동맥경화를 일으켜 성기능 장애, 뇌경색,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에 탄 부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탄 부위는 최대한 제거하고 알맞게 익은 부위만 먹어야 합니다. 특히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아질산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덟째,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식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며 음식을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과식을 막고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야채를 시작으로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은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과 과일 순서로 먹어야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 살이 덜 찌고 췌장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침, 점심, 저녁을 과식하지 말고 적정량으로 먹고 저녁을 마친 다음에는 야식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산책이나 집안일을 하며 움직이는 게 식후 혈당을 줄이고 살찌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울러 죽이나 과일 주스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대부분 빨리 소화되어 혈당을 높이므로 잡곡밥이나 생과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숟가락보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게 되므로 나트륨 조절 면에서 유리하며 운동으로 근육이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소비하는 칼로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체중 관리를 위해선 근력 운동도 필수입니다. 아홉째, 12대 12 간헐적 단식을 추천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특정 시간 동안 공복기를 두고 지키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로 지방을 연소해 살을 빼고 췌장도 쉬게 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12대 12 간헐적 단식은 낮에는 먹고 밤에는 금식하는 가장 지속성이 높은 다이어트로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안에 식사하고 나머지 12시간 동안은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입니다. 보통 7시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음날 아침 식사를 7시에 하면 12시간의 금식이 유지되며 당뇨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 시엔 지방과 함께 근육도 같이 빠질 수 있으므로 단식 중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력 운동도 병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는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평생 조절하는 것이므로 간헐적 단식과 함께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뱃살을 빼는 지름길입니다. 즉, 다이어트는 무조건 먹는 걸 참으며
빠르게 살을 빼려 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통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지므로 필수 영양소를 채우고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선 균형 잡힌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잡곡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기본으로 올리브유나 아몬드 같은 불포화 지방, 칼라 방울토마토 같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생선이나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적절한 양만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낮에 물을 자주 마시고 음식은 최대한 달거나 짜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하며 12대12 간헐적 단식과 함께 매일 일정한 시간에 먹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